어떻게 어싱들은 잘 하고 계신지요? 물론 어싱 매트로 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직접 밖에 나가서 어싱을 직접 밟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저항치 값이 거의 없는 그런 손으로 끌어올리고, 그러한 표면 저항이 적은 매트에서 뭐 몇 시간 동안 주무시면서 어싱을 온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역시 어싱 매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낮에 보통 뭐 10시간 이상씩은 낮에 생활을 하시면서 땅하고 이렇게 단절되게 되는데, 어, 여기에서도 낮에도 밖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고 뭐 안 되면 손바닥이라도 이렇게 대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비례하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을 많이 해라, 어싱 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어싱의 물리 작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들 보면 그 앞부분에 좀 나옵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고지대에 살면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고도가 1m가 높아지면 200볼트씩 증가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키가 170 정도 된다고 해도 실제 뭐 한 350볼트나 이 정도의 볼트에 노출이 되는데, 공기가 전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그러한 높은 전압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날씨가 구질구질하고 습도가 높은 데는 몸이 이렇게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한 강한 전압을 받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접지선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매트에 눕거나 이제 접지가 되어 있으면 어싱의 우산 효과처럼 실제 그것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 뭐 350볼트 이상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층에 산다고 해도 엄청난 전압을 노출되게 되는데, 그런 어싱의 우산 효과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내 몸에 쌓인 전기는 따로 땅으로 내려가고, 땅에 있는 자유전자가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서서히 몸에 들어와서 우리 세포들의 그 에너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드릴 말씀은, 이제 고층 생활에서는 과거에 이 책에서도 그 노인들이 실제 고층에 사는 분과 저층에 사는 분이 뇌졸중 발생 위험이 40%도 높다는 그 연구 결과나 그 전에 이런 내용들,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자결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 라디칼이 더 많이 생긴다. 결국에 이 자유 라디칼이라는 건 자유 전자하고는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이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유 라디칼이 필요한데, 이 자유 라디칼이 외부의 나쁜 균이나 어떤 그런 염증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물리치고 나서 중화돼서 이렇게 안정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정화를 못 이루면 얘네들이 좋은 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좋은 세포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자유 라디칼이 또 많이 더 생겨서 이제 이 염증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이게 만성염증이 된다. 근데 이 만성염증이 뭐 여러 가지 암이나 당뇨나 알츠하이머, 심혈관 기관, 다발성 경화증, 통증, 취장염, 뭐 건성, 습진, 뭐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이 중요한데, 이 중화를 시키는데 자유 라디칼은 황산화제 같은 거, 황산화 물질과 또 하나는 음해전자, 땅에 풍부한, 지표면에 풍부한 자유전자를 만났을 때 중화돼서 안정화를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더 다시 자기 좋은 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싱이 왜 좋은지를 설명할 때, 염증 발이, 이 접지를 한 군은
염증 바리케이트도 안 생기는 그 현상들을 볼 수 있다. 그 최근 논문 자료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접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또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전자파 관련된 거예요. 전자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전자파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를 이 자리에서 막 설명을 드리면 머리 아파서 아마 이게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약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왜 어싱하고 연관이 있는지, 어싱이 왜 보호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기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전자파가 문제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전자파 주위에서 많이 보죠. 제 영상에도 보면 어싱 매트를 깔기 전에 이 건강 매트를 전자파 측정하고 이따 뒤에 영상에 제가 붙여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상으로 막 나오는 거하고 실제 어싱 매트를 덮고서 그 위에서 쟀더니 완전히 기준치 이하로 뭐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전자파를 발견하고 이걸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박사가 있는데 이제 1979년 미국의 사회병리학 워터 아이머 박사라는 분이 이제 여성분이에요. 제가 그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제 고압선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소아암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았다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뜨거운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찾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들은 보면 고압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두통이나 기억상실 그리고 암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백혈병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진동수가 높은 고에너지 전자파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전자파라고도 하고 전자기파라고도 하고 막 이런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인체에 아주 강한 고에너지 전자파에 노출되면 학계에서는 그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통신 쪽, 뭐 휴대폰이나 우리가 뭐 무선 통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통신 쪽은 약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한 것도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으면 역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룹 B2, 그러니까 2B, 그룹 2B로 분류를 해요. 이 전자파를요. 분류를 하는데 이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2B로 분류되어 있는 이쪽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절인 음식들, 우리가 먹는 장아찌나 뭐 김치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다 2B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의 과하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막 서로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뉴스에 나왔죠. 그 소비자 단체에서 손선풍기로 했더니 뭐 기준치의 몇 배가 나왔다. 그래서 뭐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4mm 가우스 이 수치는 소아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역학 연구에서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1998년도에는 60Hz 표준에서 833mm 가우스 정도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0년도 후로는
2000mm 가우스로 완화했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현재 833mm 가우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뭐 그게 선풍기가 뭐 영향이 있다, 이거 뭐 종양, 암, 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준치 마련이 시급하다, 막 이런 것들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기준치에서는 소비자 이쪽 단체에서 얘기한 4mm 가우스하고 833 가우스, 미리 가우스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전자파를 받았을 때 인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치우치고 있어요. 그런 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전자파를 검색을 하시면은, 옛날에 이제 YTN 그 사이언스 이쪽에서 촬영을 한 게 있어요. 실험하고. 그 모니터에서도 발생이 되는데, 전자파에서 60cm를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해요. 헤어드라이어에서는 10cm, 텔레비전에서는 150cm, 150cm면은 1m 50이에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60cm, 전자레인지는 200cm. 그러니까 2m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물건 이렇게 뭐 데워서 먹을 때 저기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건강 관련해서 이제 염려할 부분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거나 TV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종일 들고 있지는 않아요. 몇 시간씩 하진 않잖아요. 근데 건강 매트나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자면서 뭐 6, 7시간, 10시간, 12시간씩 사용하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전기장판이나 건강 매트 이런 것들은, 온수 매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보면, 이제 제가 보통 시공할 때 가서 이런 것들을 재거든요. 재면은 뭐 기준치에 10배, 20배, 50배, 100배 나오는 것도 많아요. 수백만 원짜리 건강 매트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최근에 산 것들은 재보면 전자파가 덜 나와요. 확실히 덜 나와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몇 년 지난 것들은 재보면 기준치의 10배 이상씩 꼭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기 자체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흐릅니다. 이게 전기 자체. 이게 전기장판에서 이게 회로가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는데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무조건 전자파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게 하는 건 뭐냐면 위를 막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우리가 그 검색 사이트에서 전자파 차단 원단 이런 걸 치시거나 EMI 전자파 차단 섬유 이런 걸 치시면은 그 섬유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전기장판을 덮는 거예요. 최근 기술은 더 좋아져서 이 선 하나에 실제 그런 것들을 카본이나 이런 것들로 감싸 가지고 좀 더 튼튼하고 오래가고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항상 흐르면서 이 열을 내면서요. 그러면서 이 보호막이 만일에 이제 우리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보호막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흘러나와요. 전자파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쭉쭉 가지만 튕겨서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 전기장판이 있고 우리가 그걸 차단되어 있는 걸 했어도 옆에 이렇게 조금 뭐 새거나 이러면 이렇게 튕겨져서 내 얼굴이나 내 몸에 닿을 수도 있고요. 냉장고나 전자 콘센트나 전자제품이나 TV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도 위로도 이렇게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 있고 오래된 전기장판이나 건강 매트들은 이 보호막을 원단이 손상이 돼 가지고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재보면
이거는 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이거는 적게 나오고 어떤 거는 적게 나오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새 제품이 적게 나오고 조금 몇 년 지난 제품은 또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건강 메터드를 오래 사용할 건 못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따가 보실 내용은, 뒤에 내용은 실제 그렇게 해서 오래 사용해서 실제 뭐 기준치의 뭐 10배 이상씩 나오는 전자파를 어식 매트를 덮고서, 시공한 매트를 덮고서 위에서 쟀더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완벽히 잘 된 곳은, 뭐 주위에 전자파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곳은 0으로까지도 떨어지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자파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완벽히 차단되어 있는 거라고 해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럼 어싱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낼 수 있다. 또 이 막으면서 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기들, 쌓인 전기들은 전부 다 땅으로 내려가겠죠. 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전자들은 올라오니까 뇌세포들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중화시키고 안정화를 이루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ATP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면서, 전자를 이용해서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싱 매트가, 그러니까 이 어싱이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시공을 하는데 굉장히 탑이, 높은 탑이 있어요. 이제 고전압 탑이죠. 그래서 제가 측정을 했더니 이제 시설은 잘 해놔서 이제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집안에 와서 뭐 이렇게 벽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전자파가 많이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땅하고 연결을 해서 어싱 매트를 깔고서 주무실 때 그래도 보호를 많이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건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검색해서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전자파 차단 원단을 치시면 이런 원단들이 쭉 뜰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원단을 고르시는데, 이 원단을 그러면 사서 뭐 하냐가 아니라 이렇게 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전자파가 오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압정이나 뭐 드릴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붙여만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집안을, 많이 나오는 데를 이렇게 돌려매서, 생활하는 공간을 돌려매서 그 원단을 이용해서 차폐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에는 전자제품이 많고 막 이러다 보면 유독 많이, 자기 전이를 재도 유독 많이 이렇게 전이가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원단을 사셔서 그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창한 시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 원단 자체가 이렇게 막아주니까. 다만 이 원단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니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원단들이 있어요. 니켈이 이제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데, 니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피부에 닿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덮으려고 하면은 이제 따끔따끔할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전도성이 약간은 있지만 이 원단을 사다가 우리가 어싱 매트를 이용한다? 어싱은 약간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체내에 땀이라든지, 우리가 자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도 돌리기도 하고요. 또 세탁도 해야 되고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뭐 한 달이, 아마 한두 달이면 다 끊어져서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그냥 일반 원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어싱 매트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깔고 자지 않고 그냥 차단만 하고 걸어놓기만 하는 용도로 쓴다면 꽤 오래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수년을 써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 세탁은 하지 말아야죠. 세탁하면
그 효능이 확 떨어집니다. 사용할 만큼 막아줄 만큼 막아주다가 몇 년 쓰고 또 버리고 또 새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중에 원단들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에 구리로 이온프레이트 되어 있는 구리로 된 원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봅니다. 살균 효과도 있고요. 뭐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원단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전자파 있는 부분들을 막아서 쓰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전자파가 뭐 괜찮다,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하지만 명확한 거는 아무리 약한 전자파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자파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어싱 매트가 실질적으로 이 건강 매트에서 나오는, 그리고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이런 전자파를 막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 후의 영상은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시공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파, 전기장과 자기장, 이 건강 매트에서 이제 콘센트하고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 치수가 높게 나오기는 해요. 지금 500, 300. 지금 자기장은 조금 비교적 안정적인데 전자파가 많이 나오네요. 온도를 한번 높여보세요. 한 50도. 뭐 비슷해요. 보통 200, 금방 따뜻해지질 않아요. 저기. 200, 300 이렇게 되고, 매트 위에서 자면은 세계보험이고 40V 퍼미러하고 좀 그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자기장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 테슬라 0.3 이 정도면은, 이 밑에 게 3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돼야 되는데 자기장이 그 이하니까 훨씬 안정적인 거죠. 예, 저 위에 볼트는 40V 미러 정도 나오면, 이 정도. 10에서 예, 이게 이 정도 수치면은 이 집안에서 있는 거랑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가 많이 되죠. 지금 현재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건강 매트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크게 잡히는 데 있고 작게 잡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기준치에 뭐 한참 오버가 되는 상황이죠. 이 정도 냉기는 안 올라올 것 같으니까 됐으면 끄고 자야겠네. 예, 이렇게 어싱 매트 타면 보호가 많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안정적으로. 끄나게 해놨다가 끄고